옥시도시한 느낌은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종이 더 가중돼서 많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는 고어텍스나 레드포어나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실리콘 지금 130년, 140년째 쓰고 있는데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마블샤니깡 원장 설범입니다. 요즘 예전보다 코어에 관해서 관심도 되게 높고요. 근데 그만큼 수술 방법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졌거든요. 이후라든가 수술 자체라든가 궁금한 점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흔히 듣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사람마다 달라요인데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빠른 분은 사실 일주일째 심박복구 부목 제거하고 화장 웬만큼 하고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본다고 하면 2주 정도 지나면 출근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에 조금 약한 분들이 있으면 커버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메이크업을 웬만큼 커버를 할 수 있고 2주를 넘겨서 촬영이 안 된다거나 한 분들은 사실 크게 기억이 나진 않네요. 단지 멍이 든 분들 있잖아요. 멍이 빠질 때 잘 보면 피피 색깔 나다가 까맣게 보이다가 흡수될 때 약간 누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 빠지는 건 사실은 한 3주 정도 지나야 완전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2주 전후면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상생활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몸이 약간 붓긴 하잖아요. 그런 식에서 부종이 더 생긴다는 거지 내부적으로 무슨 혈관이 터진다거나 하는 일은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긴 힘들죠. 기아 차트 때문에 안에서 코피가 좀 난다거나 옥시도시한 느낌은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종이 더 가중돼서 많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는 비행기 타는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정도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비행기 타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모법 했을 때 그냥 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비율보다는 코 재수술 비율이 더 적습니다. 내가 코끝이 되게 짧고 피부 얇은데 처음부터 화려하게 해서 크게 세우겠다, 많이 휘어있는데 많이 높이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무척등되고 바로 처음에 할 때 그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면 그게 가장 큰 재수술 원인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맞는 플랜을 세우고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면서 수술을 해줘야 당연히 재수술 확률을 줄이고 한번 코 수술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하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재수술 몇 번 하고 이러고 나면 저는 다 빼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전체 제거를 했을 경우가 내가 이거 빼버리면 수술 전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맨 처음 설명드렸지만 예전보다 수술 방법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맞춰서 손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수술 자체는 제거하는 건 다 어렵지가 않지만 제거하더라도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하고 나서 신중히 생각한다면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진제거를 했을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펑퍼짐해지는 거. 그 다음에 구축이 됐을 때 이제 흡수가 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내려앉는 게 아니고 사실 오그라들기 때문에 끝의 모양이 오히려 더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나거나 턱 꺼지거나 할 수 있어서 앞날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모양 틀을 위해서라도 상태에 맞게 남겨놓을 건 남겨놓고 제거를 하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왜 코끝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제거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냐 하면 사실 코끝 기둥이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거든요. 특히 재수술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야 나중에 재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원했던 라인을 만들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제거라는 거는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 맞춰서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상담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글을 보거나 딴 데 수술하고서 재수술 상담하는 분들 보면 아직도 이 재료 쓰는 사람이 있네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보형물 기준으로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콧등에 들어가도 되는 건요, 현재로서는 일단 첫 번째 실리콘이고요, 두 번째는 메가덤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 진피로 만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가늑연골, 콧대에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 수 있는 재료고요. 고어텍스나 레드포어나, 사실 매드포어는 콧대에 들어간 건 아니긴 한데 기둥을 세울 때 쓰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실리콘 지금 130년, 140년째 쓰고 있는데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한때 라떼는 얘기가 되지만 2007년에서 10년 사이 동안에 고어텍스라는 걸 이제 콧대에 넣기 시작을 했는데 목적은 그거였어요. 실리콘이 자꾸 돌아가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움직이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실리콘이 좀 위험한가 싶어서 고어텍스를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유착이 되면 돌아가지도 않고 뭐 염증도 좀 덜 생길 수 있겠고 하지만 1년 써보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고어텍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제거가 너무 힘들죠. 얇은 분들한 대수를 제거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손상은 더 심해지게 돼 있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고어텍스는 그런 거 없이도 자발적으로 생길 때가 사실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짜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어텍스를 대부분 분들이 안 쓰는 거거든요. 항상 많이 안 쓰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매드폰 들어가면 안 되고 메가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진짜 실리콘 티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에는 가장 메가돔이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자간혹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실리콘도 싫고 나는 이물질 싫고 내 걸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둥을 세울 때 자간흙을 써도 안 되는 분이면 본인 걸 떼서 콧등식 보형물과 똑같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간흙 하나 떼가지고 콧등에도 넣고 그 다음에 기둥도 세울래요 라고 하면 사실 하나 떼가지고 모자라요. 자기 비중만으로 콧 기둥을 세우기 힘들면 연골을 또 떼야 되거든요. 사실 두 개를 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어차피 다른 사람들 연골을 상환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자간흙을 쓰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만 내가 거기에 맞는 케이스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거는 실리콘, 메가돔, 자간흙 연골 중에 선택적으로 내가 맞는 케이스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이 이런 수술 방법으로 가능한지가 있고 여러 재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맞는 플랜을 세워야 재수술 확률도 줄이고 쭉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담하시고요. 수술을 받으셔야 안전하고 좋은 코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상 마블성형외과 원장 설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